진짜 전략으로 고민 많은 시장에 대한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강영현 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시장이 전반적으로 부진했어요. 주 후반 들어서는 앞서서도 물가 상승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지만 인플레이션 압력 부담이 작용을 했고 중국에서도 생산자 물가지수가 높게 나왔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10년물 미 국채 금리도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FOMC 회의를 앞두고 경계감이 짙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이 내용부터 먼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사실 경제 변수라든가 어떤 내용들이 주가 흐름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랜덤하게 나옵니다. 전문가들이 굉장히 철저하게 조사하고 연구하고 로직을 갖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나와봐야 아는 거고 대부분 다 절반 이상이 많이 틀린다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를 이용하시는 방법, 좋은 방법은 뭔가 좀 미심쩍고 뭔가 좀 아리까리한 상황이다라고 하면 리스크 관리하면서 돈 빼는 게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그러다 장 올라가면 어떻게 할래? 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면 장 올라갈 때 좋은 종목을 못 찾고 주도주를 공략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이 생기는 거지. 장 올라가는 거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큰 리스크를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심리적으로 내가 못 따라가면 어떻게 하지? 내가 이거 장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나만 소외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심리적인 문제인 거지. 실제로 잘 째려보면 그렇게 크게 리스크 될 게 없다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어떤 뭔가 실타래가 얽혀 있는 것처럼 될 때는 한 발 물러서셔서 조금 편안하게 보시는 것도 개인 투자가들한테 주어진 베너핏을 충분히 이용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미국 내용이 조금 긴데 그 내용이 긴 이유는 요즘 최근 들어서 제가 조사를 하다 보면 미국 시장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한 포지션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올라갈 때는 미국이든 한국이든 돈이 몰면서 막 올라가지만 빠질 때 미국에서 먼저 빠져버리게 되면 아무리 우리가 좋은 환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글로벌 리더의 어떤 금융정책의 변화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큰 포지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조금 조정 진입이 될 것 같고 추석 이후로 어떤 매수에 대한 관점을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는 오늘자 월스트리트에서도 좀 나오기는 했지만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만 물가 지표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테이퍼링 9월 21일, 22일 할 때 발표하고 11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상반기에 끝내고 그 다음부터는 금리를 만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자료와 논거를 제가 조금 준비를 했는데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이제 중국 생산자 물가 지수입니다. 이거는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생산 기지가 당장에는 없습니다. 한국, 일본, 독일, 동남아시아 다 합쳐도 중국의 몇 개 성만큼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물가가 튄다라고 하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뿌려지는 물건값이 올라갈 거고 그거에 대한 최대 수요처인 미국은 유럽은 당연히 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동안 꿈쩍도 하지 않던 독일과 프랑스 국채금리가 플러스로 전환하면서 튀고 있다는 것만 보셔도 물가라고 하는 거가 그렇게 멀리 떨어진 추상적인 그런 내용들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소비자 물가 관련된 것도 지금 1980년대 후반하고 비슷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금리 땡겨도 벌써 땡겼을 건데 코로나 때문에 못 땡기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만 판단하시고 혹시라도 어떤 금리 예를 들어 인플레가 막 나오는데 주식시장이 어떨 것 같아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런 게 없으시다고 하면 1980년대 70년대 오일 쇼크 났을 때 주식시장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가서 블로그만 한번 검색해 보셔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고용이 잘 안 됐던 이유 중에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됐던 부분은 레저 관련된 겁니다. 이거 호스피탈러티는 이제 호텔 같은 걸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게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게 1,700만 정도의 고용을 하고 있었죠. 팬데믹 이전에. 그런데 그게 툭 떨어졌다가 지금 회복된 게 앞으로 회복될 수준이 200만 건 정도 회복이 되면 되는데 그게 백신 접종하면 될 거라고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200만 건이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1.5%에서 1.8% 정도의 실업률이 계산된다고 보면 지금 5.2%니까 대충 4% 언저리에서 맞춰주는 겁니다. 미국의 잠재, 그러니까 100명 중에 4명은 실업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전부 고용이 됐다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잠재 실업률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게 4.2%입니다. 그러니까 백신 맞고 사람들이 와서 호텔 가고 레스토랑 가서 서비스만 좀 하기 시작하면 고용 상태는 팬데믹 이전까지 회복된다라고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거가 지금 보여지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역대 지난주에도 설명드렸던 거 좀 부진한 것 같아서 한 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왜 페드는 테이퍼링을 할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부분. 이 밑에 X축은 개월수입니다. 팬데믹이 터지거나 고용시장이 붕괴된 0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는 쪽으로 움직이는 건 실업이 발생했던 이벤트가 발생하는 거고요. 여기 2007년,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게 99년 닷컴 버블. 그러니까 시나리오 2, 3 이런 상황만 아니라고 하면, 그러니까 대공황 상황이라든가 경제 시스템이 붕괴가 돼갖고 흔들리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맥시멈 32개월, 여기 파란 선의 마지막, 파란 네모 박스의 끝이 32개월입니다. 여기에서 다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18개월 와 있는 상황에서 현 시점에서 회복이 요만큼 돼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노란 포인트로 표시된 부분이 지금 와 있는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연준에서 판단했을 때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했을 때 32개월 정도까지 본다라고 하면 회복된다. 그러니까 더블 딥이 온다거나 경기 침체가 장기화돼서 고용이 부진하게 살아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맥시멈 32개월이니까 18개월 지냈으면 14개월이죠. 그러니까 2022년 12월 달에는 금리가 땡겨지기 시작해야 한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러면 테이퍼링은 언제 할 거냐? 6개월에서 8개월 걸리니까 9월 달에 선언하고 11월부터 해서 내년 6월 달엔 끝내버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추세 중에서 조금 매파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 여기 녹색이나 하늘색처럼 앞에 있는 부분으로 회복이 된다 그러면 이게 24개월, 2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6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지금부터 막 빨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매파. 그렇지 않고 제롬 파월은 넉넉하게 32개월 잡고 지금부터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백신 맞고 백신 접종률만 70% 이상 올라가면 덴마크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이제 마스크 쓰지 말고 그냥 클럽 가서 술도 마시세요 하고 풀어버렸다는 거죠. 70% 정도만 올라오면 되는데 지금 60%대입니다. 그러니까 백신만 열심히 맞추면 요것들은 회복이 돼서 고용시장이 회복이 돼서 가는 거니까 테이퍼링은 거기에 맞춰서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듀크 대학에서 인군 관련된 CFO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CFO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회사에서 월급 주는 어떤 부분에서 사장을 대신해서 월급을 주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양반들한테 물어봤더니 임금 올릴 것 같다. 이렇게 서베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금도 다 올라간다고 봐야 되겠죠. 예, 이런 부분들은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렇네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는 거를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하는데 원자재발 인플레도 있을 수가 있고 다 있지만 연준에서 전통적으로 그동안 히스토리를 봤을 때 이 임금이 올라가서 임금 상승률 때문에 올라가는 그쪽에서 오는 인플레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대응한다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가별로 백신 접종률을 한번 보시면 여기 중국이 75% 1등인데 이건 백신 맞아도 중국에서만 통용되는 백신이죠. 밖에 나오면 또 이거 걸릴지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별 의미 없고, 미국이 지금 62%, 그 2번까지 완전히 접종한 사람이 53%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끌어올려 가지고 복귀시키겠다라고 하는 거가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뉴스 중에서 두 가지 중요한 뉴스가 나왔는데, 하나는 애플의 인앱 결제 관련된 부분에서 제재를 했습니다. 애플은 독점 사업자는 아니다라는 판결을 얻었기 때문에 조금 한숨 돌리긴 했지만, 인앱 결제라는 건 뭐냐면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돈 좀 받으려고 하면 애플에서 너 돈 받는 사업 하냐? 그러면 애플 결제를 통해서 해라 라고 하는데,
그냥 매출액에서 30% 떼갑니다. 거의 뭐 날강도 수준이죠. 예, 그렇게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강제하지 마. 다른 피지사라든가 어떤 네이버 결제 이런 거 붙여서 결제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 그거 풀어줘라고 판결이 난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자사주 매입이 지금 사상 최대치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금리를 만들어주고 페이버를 주면서 돈 풀어가지고 니들 고용도 좀 많이 늘리고 시설 투자 좀 하라고 했더니 겨우 갖다 하는 거가 부채는 남겨놓고 빚은 얻어놓고 금리가 싸니까 제로금리니까 돈 생기는 건 갖다가 자사주 다 사가지고 소각해버립니다. 그럼 주가가 막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CEO, CFO들은 스탁옵션 받아갖고 몇 천억씩 챙기고 고용은 안 드러나고 그러니까 상원에서 딱 보고 있다가 하원에서 딱 보고 있다가 니들 그런 식으로 하면 국가경제 발전 안 된다. 거기다 세금 때릴 거야 라고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이나 S&P가 상승하는 조건, 낮은 금리, 낮은 이자율, 낮은 관세, 낮은 법인세, 그 다음에 느슨한 독과점 규제, 그리고 원활한 서플라이 체인, 이 7가지 조건 중에서 안 깨지고 건드려지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깨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얼마나 뒷바람을 받으면서 추력을 가지고 주가가 스카이라케팅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쯤은 한 번쯤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요 차트를 좀 보시면 실제로 이제 주가 흐름들 여기 파란 쪽에서 보이는 부분들이 이제 나스닥 종합주가지수입니다. 조금 더 올랐습니다. 이렇게 올랐죠. 그런데 이 부분은 뭐냐? 이 빅테크들이 잘 되려고 하면 여기서 더 간다라고 하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합의하면 됩니다. 유튜브가 중국 들어가게 할게.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것들 들어가게 할게. 그러면 13억 인구한테 또 들어가는 거니까 시장이 하나 더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여기서 만약에 중국 문제가 해결이 안 되거나 반독점 이슈가 되게 되면 이익 마진이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다. 안 되면 이익을 너무 많이 내면 거기다가 과징금 때려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고요. 여기 지금 보라색으로 표현된 이 부분은 수익이 안 나는 기업들입니다. 빅테크인데 우리가 흔히 5년 전, 7년 전 테슬라를 볼 때 그런 기업들입니다. 꿈을 먹고 사는 기업들은 이미 주가는 많이 망가진 상태입니다. 실제로 그런 것들 보면 반토막 난 주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인플레와 어떤 정부 규제, 그 다음에 테크를 받쳐주던 환경 자체가 변하게 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S&P 500 PSR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가 닷컴 버블입니다.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 비중이 이렇게 커졌습니다. 2.9배입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반영해도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게 글로벌 거의 원탑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20조 달러나 되는 그렇게 큰 경제, GDP 경제가 거기에 곱하기 3배 해주면서 시가총액이 커졌다. 그런데 거기서 더 늘어난다. 사람이 아무리 180cm의 키를 가지고 아무리 웨이트 트레이닝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한 손으로 200kg, 300kg짜리 아령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은 밸류가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여기서 그러면 뒷바람을 받아서 더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이 뭐가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시고 그래도 나는 가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한번 리스크 관리 없이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S&P의 마지막으로 요 PT 한 점만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EV EBITDA 비율입니다. EBITDA는 Earning Before Interest Tax입니다. 그러니까 세금하고 이자 내기 전에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보는 이유는 이 기업들이 장사를 잘하고 있는지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좋은 지표인데 그거에 붙어진 시가총액 상승한 것들 배수를 보면 이익이 늘어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시가총액이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요 보라색 선이 한 번 더 올라가서 갱신을 하고 넘어가면 좋지만 만약 여기서 다시 꺾어지는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 이렇게 주가가 큰 폭으로 조정을 받는 시기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나이브하게 리스크 관리 안 하고 이거 된 거야 미국밖에 없어라고 하면서 거기다가 넣고 혹은 미국 시장 멀쩡하고 테이퍼링 해도 주가 멀쩡하네 그러니까 한국 시장도 레버리지 풀로 일으켜서 한번 실어보자라고 하는 거는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조금 강조 드려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결국 시장 가격이 부담인 상황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도 경계감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이번 주 또 물가 지표가 계속 발표가 됐는데 인플레이션에 계속 좀 주시를 하는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네, 인플레이션이 아마 엄청 좀 문제가 생길 것 같고요. 어쨌든 CPI, 코어 CPI가 이번 주에 미국에서 네. 발표됩니다. 아마 물가에 굉장히 크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것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국내 증시 안에서 지난주 포스코 인터내셔널 네. 말씀을 해주시고 나서 흐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결국 네. 시장 전체적인 흐름보다는 계속 종목과 그 대세의 흐름에 맞춘 선별이 중요한데 좀 리뷰를 하면서 종목 이야기도 나눠볼까요? 네, 시간이 많이는 없지만 일단 수소, 인프라, 충전, 그다음에 그 눈에 보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가는 뭐, 친구들이 계속 가요. 네, 계속 네. 갈 겁니다. 실적 나오고 뒷바람 받는 것들. 결국 지금 믿을 건 대기업 투자하고 정부 정책 수혜 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수소는 정부가 끌고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익 안 나기 때문에 정부 보조금 밀어 넣어가지고 빨리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조선 관련된 주식들이나 자동차도 처음에는 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시설 투자하고 1등 잡아놓고 돈 벌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겁먹을 필요 없고요. 어떤 부분에서 B2C로 들어가서 전기차들이 막 팔리는 속도가 엄청납니다. 그러면 충전기 팔리는 속도가 지금 우리 휴대폰 충전기 팔리는 것만큼 많이 팔릴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고부가죠. 왜냐하면 급속 충전 이런 것들은 폭발 위험이라든가 어떤 그 배터리의 수명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레퍼런스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쪽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내수 쪽, 그다음에 인프라 쪽 이런 쪽도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완화하려고 하는 부분, 정책을 완화하는 부분이 뒷바람을 받고 있기 때문에 대선 전에는 분명히 부동산 관련된 부분에 이슈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주가가 혹시 밑으로 빠진다라고 한다면 잘 노려보고 있다가 철강, 건설, 인프라 관련된 쪽에서 차분하게 태워보시면 수익 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관심 종목으로 픽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SK 케미칼입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지분 가치가 네. 12조 원 되는데 이거 지금 3분의 1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행동주의 펀드들이 와가지고 자꾸 이거 니들 자꾸 뭐 배당도 안 하고 자사주도 안 사고 자꾸 그렇게 하면 안 좋아라고 하면서 돈 태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흔들리더라도 주가는 많이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힘들 때는 그냥 안전하게 사는 거 자산 가치 많고 지주사 하거나 뭐 현금 많이 있고 그런 주식들 그냥 주가 빠질 때 밑에다 대놓고 사놓고 많이 현금 가지고 뒤에서 대기하시고 추석 명절 재밌게 보내시고 그 다음에 와서 고민 한번 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전략으로 시장에 대한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강영현 부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